네,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전, 미국의 경우에 이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또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또 경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또 IT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런 흐름은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긴축 사이클이 끝난다 하더라도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경기가 나빠진다는 그런 신호이거든요. 수요가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떨어지고 어제 고용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 또 서비스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 경기 흐름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긴축의 어떤 효과가 미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이 경기 흐름이나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미국은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고, 이 긴축에 대한 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긴축은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은 실적이 안 좋으면 또 많이 못 가는 그런 것이 증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지금 대만 총통이 이제 미국을 가 있는데. 중국이 무지하게 많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 비슷한 것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진행이 됩니다만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금수 조치 비슷한 걸 계속 압박을 하니까 중국은 이제 드디어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석에 대한 그런 얘기만 지금 나와 있지만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이 히토류 세계 시장 장악력을 토대로 이걸 칼을 뽑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히토류 문제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2차 전지도 그렇고 가장 그래도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게 이제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80에서 90% 정도 원료를 중국에다 의존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저희가 빵을 맛있게 잘 만들고 잘 팔리는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밀가루 없으면 빵 못 만들잖아요. 똑같이 히토류도 같이 그런 소재 밀가루 같은 거기 때문에 수급이 안 되게 되는 경우에 생산 차질을 포함한 실적 차질이 크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미 음극재 쪽의 경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음극재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유 종목들 잠깐 리뷰를 하고 갈 텐데요. 오늘 종목들이 지금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 영창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다 목표치를 이제 터치를 하고 나서 조정이 조금 깊게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뷰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노입니다. 뷰노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이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음선 한계를 포함해서 쭉 올라와서 고가를 넘어선 그런 상태고 잘 보시면 여기가 횡보했던 자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월봉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렸지만 드디어 여기 우주 돌파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타겟 목표치는 3만 원 언저리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2차 전지나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지난달에는 반도체 이번 달에는 자동차나 또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모든 이 섹터 바이오나 제약 섹터가 다 가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재료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가고 특히 이 종목은 이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진단이나 또 영상 의료 그런 부분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지난 4분기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치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80원.
오늘 종목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바로 일진홀딩스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게 보면 바닥에서 쫙 깔려서 여기 그 음선이 크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그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지금 넘어섰고 있고 오늘 장중에도 여기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눌려 있지만은 지금 장이 조금 오락가락 흔들리고 또 어제 묵중시가 빠지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망이 좀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은 이 중국의 히토류 문제가 이제 금수조치나 이런 게 아마 저는 단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냥 그대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그것이 항상 그 화해라는 것은 또 전쟁이나 이 갈등이 격화된 그 이후에 이제 화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갈등이 격화된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히토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의 통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 다 수급이 가능하고 이게 신기술 영역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진그룹이 롯데에 팔았죠. 팔고 나서 이제 전기차 부분과 관련된 그런 그 솔루션이 이제 좀 하나 필요했는데 이 종목의 이제 음극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종목 바로 일진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죠. 여기 저항선을 이렇게 맞고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목을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일진홀딩스고 또 일진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그 키웠던 그런 그 스토리라든지 그런 그 산업에서의 성공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진출이나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진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막 여기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있는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보다는 바닥권 종목으로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일진 홀딩스인데요. 이 자회사 일진전기가 이제 실리콘 합금 음극재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배터리데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품이 되고 했는데 사실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 종목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또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진홀딩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이제 회사들의 어떤 실적 흐름들이 뭐 일진파워도 상당히 좋고 일진전기는 작년에 이제 블랙아웃과 관련된 그런 그 흐름들과 관련해서 블랙아웃과 관련된 그런 그 흐름과 관련해서 여름철만 되면 이제 급등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뭐 여름철에 잘 가니까요. 일진홀딩스도 아마 이 시절에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제 머티리얼즈를 뗀 일진그룹 이제 장남인 허정석 부회장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진이 잘하는 것이 전기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일진 파워제 포트에 있는데요. 수익이 잘 나고 있죠. 한 20% 이상 아마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일 텐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전기나 원자력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도 계속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뭐 예를 들면 뭐 리튬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전기차 부분에 진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새로 하던 회사들이 요즘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시세가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 앞으로 진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장남 홀로서기가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로 바닥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홀딩스를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제 관련주로 또 이야기하셨는데. 네. 여기 이제 요즘 이제 2차 전지 쪽이 약간 애매한 구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쵸, 네. 뭐 연일 뭐 기관들은
좀 너무 높다 이런 네네네. 매도 리포트가 지금 계속 네네. 나오고 있는데도 잘 안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향방이 이제 이 종목도 네. 상승에 또 대단히 중요한 역할 같은데 앞으로 2차 전지 향방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올랐다면 좀 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지금 IRA나 미국의 어떤 정책을 펴냐 여기에만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뭐 아무리 저희가 2차 전지를 잘 만들어도 원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하면 결국 생산량은 급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이 2차 전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게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격화로 인해서 소위 히토리 전쟁 비슷한 게 벌어지게 되면 타격을 불가피하게 입을 수 있다. 너무 높을수록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이제 뭐 시세를 낸 적이 없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장래 사용될 그런 그 비즈니스들을 한다라고 하면 또 시세도 많이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둬도 좋다. 트렌드 자체는 계속 전기차로 전환이 되겠지만 결국 이 2차 전지도 결국 미중 분쟁의 핵심적인 어떤 피해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높은 종목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과 관련된 목표치 말씀드리고 1차 목표치는 6,000원, 2차 목표치는 12,000원, 손절가는 4,2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